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일봉상은 진짜 안 좋아요, 사실. 비트 디바이전 씨 좀 볼까? 디바이전 씨 괜찮아 보이는데? 디바이전 씨 괜찮은데요? 지금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7,900은 버틸 것 같아요. 다이버전시가 상승했으면 이거 무너질 확률도 있긴 한데, 그래도 무너지더라도 되게 금방 다시 오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봉은 진짜 안 예뻐요, 진짜. 그래도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봉도 크게 보면요, 여기가 괜찮아요. 다이버전시가 다 상승이야. 어쨌든 여기도 상승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건 확실히 상승이죠. 이건 확실히 상승이고, 이것도 약간 상승이에요. 그래서 일봉이 솔직히 이 모양은 안 예쁜데 오랜드 다이버전시는 조금 낫다. 길게 보자 그냥. 아이콘 진짜 애증이죠.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이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이에요, 저도. 왜냐면 라인이랑 삼성페이랑 협업이 떴는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차트 진짜 안 좋네. 장기적으로는 아이콘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 있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있거든요. 판테라에서도 그 싱글 라제스 배드는 아이콘이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전체 자금의 10%를 들고 있고 가장 큰 비중이 아이콘이라고, 얘네들이 4월 27일날 이걸 했거든, 한 달 전에. 그래가지고 해외에서는 아직도 아이콘을 좋게 보는 팀들이 꽤 있어서 현재 그거 가지고 뭐라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비이상하게 과도하게 누르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퀀텀, 지금 매드도 그렇고 루나도 그렇고 대부분 것들이 QRC에서 ERC로 가고 있잖아요. 아피스도 그렇고. 이게 QRC가 진짜 엄청 안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매드도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QRC가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거래소들이 QRC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게 큰 것 같아요. 패트릭이 영업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바이낸스가 QRC를 내놓겠다는 루머가 계속 퍼졌었거든요. 루머 계속 있었던 걸 보면 둘이 협약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협약이. 그래서 QRC가 바이낸스에 뜨고 OK에 뜨고 후보배까지 떠야 이게 안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되지가 못하고 있다 보니까 QRC DApp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기다리다가 좀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메디블록이 ERC로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자체 블록체인 구축에 준비를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자체 블록체인 알파 버전이 완성되었고 GitHub 후 공개할 계획이다. ERC 기반의 토큰을 발행하여 결정하였다. 즉 이런 걸 보면 진짜 퀀텀이 현재는 QRC 생태계를 만드는데 현재로서는 좀 실패한 것 같고요. 현재 남아있는 게,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강력한 건데, 이 두 개가 제일 강력하잖아요. 네오랑 이오스가 현재 생태계. 근데 그 중에서도 이오스가 현재 가장 큰 그 경쟁자라고 여겨지게 있는데, 이오스의 경우 이오스 생태계를 이오스 기반으로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더의 왕자가 더 공고해지면서 비트코인이 올해나 내년에 이더한테 1위 자리를 내주고 돌아가게 될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태계에 대한 싸움에서 현재 퀀텀이 결국 거래소 때문에, 거래소 문제로 퀀텀이 밀려났다, 인게 현재는 좀 결론 같습니다. 어쨌든 QRC들이 점점 빠져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퀀텀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다크코인의 상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올 게 왔다.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들, 돈 세탁하기 진짜 좋은 것들.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 돈 세탁하려고 하면 익명 코인들 개인 지갑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걸 계속 익명 지갑을 통해서 세탁을 하면요, 제트캐시에서 한번 하고, 뭐 코모도에서 한번 하고, 피빅스에서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돌리면 그 돈이 어떻게 변했는지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걸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다크 코인들이 항상 매력적이지만 정부가 만약에 제한을 하면 다크 코인들에 대한 한정적 제한일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제가 몇 달 전서부터 다크 코인에 대해 질문 받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절대 다크 코인에 올인하지 마세요. 다크 코인의 비중을 좋아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성격이, 그거의 비중을 일정 부분만 가져가 달라 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했는데, 그게 이번 해킹건으로 인해서, 일본 코인체크 해킹건으로 인해서 일본 정부 금융당국이 어떻게 보면 다크코인 상패를 권유를 했던지 푸시를 했던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의 영향을 무조건 받은 거예요. 이런 단체의 상패는 다 매도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장기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의 규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재 비트코인에 있는 그런 은닉 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꾸로 그래도 갈 곳이 없어서 다크코인으로 갈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쪽이 이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크코인이 끝까지 살아남을 확률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마약도 그렇게 금지를 하지만 아직도 있고요. 아직도 사실 성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규제가 무조건적으로 뭘 없애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크코인의 경우 연명할 확률은 높지만 현금화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잘 해서 어느 쪽이 미래에 더 가격이 높아질까 베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코인판의 파이가 커진다는 건 아직도 유효합니까? 예, 아직도 유효해요.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통 자산 1위 자산이 뭐 그냥 몇 조 수준인데, 코인판이 커지면서 진짜 세계 부자 순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지금은 진짜 비트코인 100개를 내가 들고 있다. 100개를 들고 있으면 얼마야? 9억 정도 있네요. 100개 9억 정도인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100개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자산이 아니었다. 그때 비트코인을 정말 10만 개, 20만 개 사뒀던 사람들은 지금 자산 단위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소래가 이오스에 투자했고, 노브그라치가 이오스에 투자했고, 브룩스피어스가 이오스에 투자한 거 맞아요. 이오스가 그만큼 현재 핫한 게 맞아요. 거기까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 이더 다 팔고 이오스 올인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산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이오스를 좀 내 자산의 비중 얼마를 산 거예요. 그리고 이오스 쪽이 자기가 마음에 드니까 이쪽 일도 좀 도와주는 거고요. 그분들이 여러분처럼 이오스에 올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오스 재단에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이오스가 무조건 성공한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도 이오스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는 생각해요. 성공 확률이 제 생각에는 한 60-70%는 넘는다고 생각해요. 이더리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거라고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는데,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지킵시다. 이오스의 올인은 아니고요. 이오스는 그래도 한 50% 이상 자산을 이오스로 갖고 있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올인은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잘 생각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오스가 좀 약간 좋게 보는 팀과 나쁘게 보는 팀의 의견이 갈리는데요. 좋게 보는 팀의 의견은 요약하면 이더보다 훨씬 빠르다. 일단 훨씬 빠르다. 이더리움은 프로그램을 돌리면 15초 있다 돌아가는데 이오스는 그냥 올리면 바로 돌아간다. 일반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좀 난다. 다음에 장점들 속도가 빠른 게 사실 엄청나죠. 그리고 디앱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빨라질 거다. 이론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봐요. 단점을 지적하는 팀들은 DPoS 21개 노드라는 게 너무 적다. 21개 중에 하나가 미친 짓을 하면 보안적으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게 어떤 새로운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개발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 기존 기술을 다르게 배치만 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기술자 사이에서 테크니션들 사이에서도 좋다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건데 그 가격이 이것 따라 가는 것도 아니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좋을 확률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좋아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DPoS의 21개가 한 명이 미친 짓을 한다. 이거는 확률의 문제인데 예전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POW 문제가 있었잖아요. 50%에 넘게 해시파워를 들고 있으면 수정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수정을 하면 근데 이 노드 전체가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1명 BP 중에 하나가 됐는데 수정을 하면 그럼 보안 쪽 이슈가 생기면 이오스 가격 자체가 쓸모가 없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BP가 되기 위해서 쳐넣은 모든 돈과 노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이론상 그런 권한이 생겨도 인간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자기의 자산의 수백억이 날아가니까 BP가 되려면 지금 대략 한 2천억 정도 이오스를 사야 돼요. BP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2천억 정도의 돈을 날리는 거다. 보안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과연 그런 짓을 할까? 저는 좀 힘들다고 보긴 봐요. 짜른님이 5월 안에 비트코인 13,000달러 못 가면 재산 사회 환원한다는 거 유효한가요? 짜른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짜른님이 그 코인판을 떠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코인판을 그것 때문에 떠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말을 좀 경솔하게 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자산이 많이 줄긴 했어요. 엄청 짜른님이 방송할 때보다 그 상승장 꼭대기에서 SBS 방송을 찍었다가 그 뒤에 저는 좀 장기로 들고 있잖아요. 짜른님은 단타를 많이 하시는데 단타하다가 많이 물려가지고 저보다 재산의 하락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회 환원을 상당 부분 자산의 상당 부분을 화해 환원을 할 생각은 있다. 할 생각은 있는데 뭐 짜른님이 아직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좀 재미를 위해서 사실 했던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너무 뭐라고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거를 사실 볼 때 심정적으로 다들 재미는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13,000달러를 뚫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도 사실 저도 했었고 그래서 짜르님이 저번에 방송 한번 한 다음에 좀 멘탈이 많이 터지긴 했어요. 특히 댓글로 계속 공격이 와가지고 물론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긴 했는데 멘탈이 많이 터지긴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형이 대단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격받으면서도 계속 방송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다 하면서 네 저희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짜르님 짜르님 원래 그 내성마비 장애인 분들 장애우 분들 시설에
정기적으로 원래 그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쪽에다가 성금을 낼까 생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23살, 24살 때는 더 철이 없었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내지도 못했겠죠. 네, 더 내지도 못했을 것 같아서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스템과 코인으로 시장이 형성되면 코인 파이는 커질 수 있으나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라인이랑 카카오가 일단 크립토 쪽에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일본 같으면 라쿠텐이 들어온다고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랑 일본에서 거의 가장 큰 SNS 그룹들이거든요. 라쿠텐 라인 같이 검색하면요. 바이버를 라쿠텐이 인수를 했어요. 2014년에. 2014년에 바이버가 3억 명 가입자가 있었어요. 이 세 개는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대화용 그 채팅 프로그램 운영하는 앱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신문들이 아니 방송에서 텔레그램 ICO를 예로 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텔레그램 ICO는 여러분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기예요. 진짜 그 스캠이에요, 저거는. 텔레그램은 제가 알기로 텔레그램 CEO가 하는 게 아닙니다. CSO로 있던 애가 CEO랑 나온 다음에 싸워서 나와서 하기 시작하는 거고, 개발진은 하나도 안 들고 나왔어요. 자기가 새로 밖에서 모집한 거예요. 텔레그램이란 이름을 쓰는 게 맞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사실 2조 돈이 모인 것도 되게 웃기고, 텔레그램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텔레그램 ICO가 예로 많이 들더라고요. 강연을 가거나 방송을 보면 위시오는 지금이라도 레이팅 매겨본다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 저희 레이팅 시스템 사실 한 10가지 항목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레이팅 10가지 항목에서 평가하는 거라서 그냥 제 생각에 감으로 하면 한 10불? 10불 정도 나올걸요? B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위쇼. 그리고 저희 레이팅이 가격은 상관없는 거예요. 가격과 레이팅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레이팅 높은 데서 투자한다고 해서 가격적으로 이득을 볼 수는 없고요. 레이팅이 높다는 건 그냥 더 안전하다, 장기적으로 괜찮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팅은 장기적인 거에 더 관련이 있다. 레이팅과 가격을 연관짓지 말아주세요. 위쇼가 5배가 올랐어도 위쇼의 레이팅은 10불입니다. 네. 여러분 그 등급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등급 하나 내는데 거의 하나 내는데 거의 5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제 생각을 생각하면 TTC는 저는 A 정도? TTC는 A였고요. 제 생각에는 센티널은 A-, 코스모 체인은 B뿔 A-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TTC를 저는 더 높게 보긴 했는데 가격적으로는 아마 TTC가 많이 오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TTC가 워낙 캡이 커서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는 다른 쪽이 더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점수 자체로 저희 점수체를 보면 TTC가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백설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 막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TTC 점수가 높게 나와요. 딴 것보다. 비탈릭이 구글 갈까 고민한다는 그 설문은 비탈릭 특유의 오덕 농담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비탈릭이 가끔 그런 오덕 농담을 하는데 그거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농담들 해요. 비탈릭은. POW 방식이 저전력의 저소음의 해시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계속 더 저전력이 나올 거고요. 저소음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해시파워라는 게 그러니까 해시파워 총량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해시파워는 무조건 많이 투입할수록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 한 대, 그러니까 전 세계 컴퓨터 100대가 돌리는데 여러분이 컴퓨터 한 대를 넣으면 여러분은 채굴의 100분의 1을 하는 거지만 전 세계 10,000대 컴퓨터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 개를 돌리면 10,000분의 1밖에 채굴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100개 있을 땐 한 개만 돌려도 돼도 1% 얻지만 10,000개가 되면 여러분은 1% 얻기 위해서는 100개를 사야 돼요.
그리고 그런 치킨 게임이 계속 발생하는 게 POW입니다. 그래서 제가 POW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거기다가 우지 안에 아식스가 들어오면서 더 나빠져요. 아식스는 일반 그래픽카드의 30배 이상의 해시 파워를 냅니다. 기계 하나가. 그래서 일반 그거를 아예 못 따라잡고요. 아식스 기술은 아직까지는 비트메인 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고, 비트메인이 작년에만 아식스 기계 팔아먹은 게 2조가 넘어요. 매출이. 작년에만. POW 자체는 미래 사업으로 만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불필요한 전기 소모와 자원 소모. 이거 컴퓨터랑 아식스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자원들 있잖아요. 인력들 있잖아요. 전기나 이런 것들 다 리소스가 소비가 되는 건데, 사회에.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비트코인이라니. 물론 그게 20세기 말에는 맞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4차 산업에서 현재까지는 저는 DPoS 시스템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DPoS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거는 새로 ICO 하는 팀들을 보면 돼요. 아이콘이 뭘 하냐, 엘프가 뭘 하냐, 어떤 시스템을 차용하느냐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선 DPoS라는 의미에서는 EOS가 더 좋은 거고요. POS를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이더리움이 POS에 넘어가는 거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POS가 넘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이 마스터노드로 넘어가려고 하거나 DPS로 넘어가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POS가 랜덤 생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 해시 파워가 올라가고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하드포크의 위험성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POS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현재 기술로는 DPoS가 혹은 사실 현재 기술은 POW가 더 맞을 수도 있죠. 제가 POW를 싫어하지만 비트랑 이더가 POW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하락장 언제 끝납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 코인베이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의 코인베이스 차트예요. 2015년에 열었거든요, 코인베이스가. 이게 비트코인 주단위 차트입니다. 네. 2015년에 비트코인이 하락장 맞고 $100까지 갔었어요. 이 차트로 봤을 때 지금이 하락장인 건가요? 조정장인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솔직히 이게 조정장이면요, 이렇게 올랐으면 200배가 올랐는데 가격이 2분의 1, 3분의 1까지밖에 안 떨어졌어. 4분의 1은 안 됐어요. 4분의 1. 4분의 1 안 되게 떨어졌어. 200배가 올라갈 동안. 원래는 200배가 올라가면 한 100배 떨어져야 조정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아무튼 이게 조정장인 건 맞는데 하락장이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차트가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진짜 하락장인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 하락장이라고 말하기에는 2015년에 시작했던 가격이 너무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비트코인 한 개가 $200, $100, $300 이랬는데, 그래서 이게 역대 가장 긴 조정이다, 가장 긴 하락이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 판단이지만 그에 맞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이벤트 했었잖아요. 트레저, 여기 트레저 코리아에서 이벤트 했는데, 트레저 코리아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할인은 따로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 소설의 그 20% 할인, 이게 아마 뭐 대신에 여기 스티커를 줘서 이 20% 할인 요 가격으로 아예 고정가로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될 테니까 여기보다 추가적인 할인은 일반적인 경우는 잘 없다고 하니까 뭐 스티커 정도를 더 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사실 분은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